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위중한 상태에 빠져있던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가 끝내 숨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한미일 회의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단독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세 나라의 정상은 공동의 위협에 대한 협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의 숲속에서 만난 세 정상은 삼국 협력의 새 시대가 열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No better way to mark our new chapter of our trilateral cooperation than meeting here at Camp David. 오늘은 삼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我々3人でこの日米韓パートナーシップの新時代を宣言すべく 당초 논의됐던 공동성명과 협력 원칙 외에 따로 채택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문건이 협력제도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세 나라가 공동의 위협에 대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기로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의 위협이 포괄적인 만큼 북핵 위협 외에도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양한 충돌 상황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직접 명시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상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일 간의 이런 문제를 소극적으로 처리해왔다면서도 협의 참여가 의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세 정상은 매년 연합 방어 훈련을 여는 등 삼국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 매년 정상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다음 회의 장소로 한국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곳 캠프 데이비드에서 머무른 6시간 동안 한미일 협력의 새 기틀을 마련한 윤 대통령은 만 하루 동안의 미국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미국 캠프 데이비드 앞에서 JTBC 배양진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각국의 반도체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연계해서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미일 3국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간 관계를 삼각 협력으로 발전시키기로 했습니다. 기존 안보 중심의 협력 수준을 뛰어넘어 자원 공급망과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겠다는 겁니다. 먼저 핵심 자원 공급망을 서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품목이 부족해지는 등 위기가 오면 선제적으로 알리고 공조 방안도 주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품목들을 선정해서 협의해 나가는 채널을 만들었고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미래 핵심 기술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의 국립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를 출범하고 핵심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협의체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첨단 기술 연구 인력 교류도 크게 늘립니다. 미국의 암퇴치 분야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점차 협력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엔 부산에서 각국 청년 리더들이 모이는 행사도 엽니다. 이 밖에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재무장관이 함께하는 회의체도 새로 꾸리기로 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끝나고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오늘 회의의 상당 부분은 중국에 대한 경고였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회의 결과가 지속될지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쏟아지는 중국 관련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선을 그었습니다. And your other two questions about China. I'll just say this summit was not about China. That was not the purpose of the meeting. 하지만 인도태평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를 반대하고 대만 해협 안정을 강조하는 등 회담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이야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결국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중국에 모험을 하지 말라는 경고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함으로써 이른바 북중러에 대해 완전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삼국 협력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제도화됐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됩니다. 당장 회의 결과물이 차기 정부에서 되돌려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신속하고 광범위한 진전이 과제라는 겁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 때처럼 된다면 한일 양국이 미국의 해구산 공약을 믿을 수 있겠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There's not much, if anything, I agree on with my predecessor on foreign policy. His America First policy, walking away from the rest of the world, has made us weaker, not stronger. 또 하나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회동으로 남기 위해선 단지 보여주기가 아니라 실제 협력의 성과가 있어야 할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메릴랜드 캠프 데이비드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신림동 한 공원에서 둔기에 맞아 위독한 상태였던 피해 여성이 조금 전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씨가 뱉은 빠른 쾌유를 빈다는 말은 결국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과 성폭행도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을 늘어놓으며 최 씨는 오히려 죄를 줄이기에 급급해 보였습니다. 최연 기자입니다. 그제 오전 서울 신림동 공원에서 둔기에 맞은 30대 여성은 내내 위독했습니다. 신고 2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 이송 뒤에도 맥박만 돌아올 뿐 의식을 찾지 못하다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피의자 최 씨는 손에 끼는 둔기를 양손에 사용했고 있는 힘껏 휘둘렀습니다. 그만큼 부상은 컸습니다. 피의자 최 씨, 오늘 처음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작은 목소리에 짤막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죄송하냐고 되묻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할 말 없냐는 질문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회복을 바란다는 말만 2번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을 뿐이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제대로 처벌해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진술에 분노했습니다. 피해자 오빠는 취재진에게 반항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며 시도한 것 자체가 문제라 말했습니다. 또 피의자 가족이 주장하는 우울증 이력이 감형 요인이 돼선 안 된다 주장했습니다. 살해 의도가 없었다지만 건강한 성인이 숨질 만큼 때린 최 씨. 경찰은 범죄 고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피의자가 숨지기 전에 오늘 오전 최 씨는 경찰서로 나오며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곧 결정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더 무거운 협의를 적용하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 한 공원에서 둔기로 3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최모 씨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는 순간입니다. 살해까지 할 의도는 없으셨나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방 범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와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범행 당일 집을 나와 1시간가량 배회한 것도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1시간 동안 왜 걸어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성폭행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자신이 적용받았던 강간 상해가 아니라 형량이 더 가벼운 강간 미수와 상해를 주장한 겁니다. 법원이 최 씨 구속 여부를 심사하는 동안 위독했던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실제 성폭행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성폭력 시트지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입니다. 신상 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JTBC 김지은입니다. 서울 한복판 지하철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승객들을 날카로운 물체로 위협하다 붙잡혔습니다. 열쇠 뭉치로 보이는데 시민 2명이 다쳤습니다. 부산에선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부딪혀 8명이 숨지고 다쳤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누르고 붙잡습니다. 이 50대 남성은 쉴 새 없이 거친 말을 내뱉습니다. 정오쯤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으로 진입하던 열차 안에서 한 50대 남성이 승객들을 위협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를 휘둘렀는데 열쇠 뭉치와 고리로 보입니다. 아, 네.
시민 2명이 이 남성이 휘두른 물체의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소방대원이 운전석을 뜯어내려 하지만 열리지 않습니다. 차체가 워낙 종이장처럼 구겨져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한 도로에서 일어난 오중 추돌 사고 현장입니다. 오전 11시 10분쯤 좌회전하던 트럭이 직진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덤프트럭이 맞은편 승용차, 트레일러 차량 등과 충돌하면서 2차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첫 충돌 사고가 벌어진 트럭 운전자 등 3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정말 더웠습니다. 한강 수영장은 시민들로 그래서 가득 찼는데요. 이 찜통 더위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반짝 비 소식이 있지만 비가 내린 뒤에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낮이 되기도 전에 한강 수영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문을 열기 30분 전부터 줄을 서야 했습니다. 아침 8시 30분에 왔어요. 파라솔 자리를 차지하려면 일찍부터 와야 된다 그래서 오픈런을 했고. 파라솔 아래지만 챙겨온 선풍기를 연신 돌려보고 아이들은 물속에 첨벙 뛰어듭니다. 물 들어가니까 확실히 집에서 에어컨 트는 것이랑 다르게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저기 있으면 아주 죽을 것 같이 더운데 근데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너무 시원해서. 오늘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을 넘나든 가운데 경기도 여주 일부 지역은 38.9도까지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지만 열을 식히기엔 역부족인 데다 습도만 높여 체감 온도는 더 높았습니다. 내일 전국 낮 최고 기온도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무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과 목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이때 폭염이 주춤하겠지만 더위는 끝나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뚜렷한 기압계가 없어 비가 그치면 강한 햇볕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휴가나 주말을 맞아 더위를 피해 물놀이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만큼 물놀이 사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예방 수칙, 이혜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 조심하라는 표지판 옆에 캠핑용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바닥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먹다 남은 음식 흔적들이 곳곳에 보입니다. 새벽 2시 45분쯤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던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일행 3명이 물가에서 술에 마시더니 갑자기 물에 빠졌다고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물속에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게 보였던 사람. 주민들은 이 강가에서 물놀이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물 깊이도 모르고 그다음에 물 흐름도 모르고. 지난주 속초 앞바다에서도 서핑하던 20대가 파도에 휩쓸렸습니다. 당시 파도는 평소보다 높은 4m였고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경보를 무시한 게 사고 원인이었습니다. 삼척 해변가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아버지와 아들이 물에 떠내려가 40대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이런 사고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사이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사망자는 136명입니다. 특히 8월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기본적인 수칙만 지켜도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술을 마시면 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하천이나 계곡은 해수욕장보다 굴곡이 심하기 때문에 발을 디딜 때 더 조심해야 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잼버리 사태 관련 소식입니다. 잼버리 야영장이 있던 부안에는 행사 기간 내내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는 탈수를 대비해 염분 알약과 생수를 3일치만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였는지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잼버리 조직위가 올해 6월과 7월에는 추가 경정 예산안입니다. 폭염을 대비해 탈수 예방 염분을 구입하겠다며 2,100만 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140원짜리 염분 알약 15만 정, 겨우 3일치였습니다. 생수도 마찬가지입니다. 13만 개 구입비로 5,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참가 대원이 4만 3천여 명인 걸 고려하면 단 3일치였습니다.
취재 결과 조직위가 야영장이 있는 부안군의 30년 평년값을 참고해 폭염특보가 3일일 거라 예상한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웠고 행사 기간 내내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be fine as long as we get breaks in water and salt, of course. 기상청은 올해 초부터 폭염이 예사롭지 않을 걸 우려했습니다. 준비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수차례 회의를 통해 올해는 더 더울 거란 우려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잼버리 현장에 있는 덩굴 터널의 설치 기간도 제대로 예측 못해 시원한 그늘을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탓에 주먹구구식 탁상 행정이 빚은 예고된 참사란 말이 나왔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밤에도 식지 않은 열기 때문에 잠에 들기 쉽지 않은 요즘, 귓가에 이 소리까지 울리면 잠을 청하기 더 힘들어지죠. 가장 효과적인 모기 퇴치법, 모기 박사로 불리는 고신대 이동규 교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조육신 기자입니다. 낮엔 폭염, 밤엔 열대야. 여기에 한여름의 불청객, 모기까지 다시 극성입니다. 서울의 모기 예보 지수가 일주일 사이에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잦았던 비가 모기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겁니다. 도시에서 가장 흔한 것이 빨간집 모기인데 빨간집 모기는 아무데나 산란을 하거든요. 곳곳에 물고 있는 데다 산란을 하기 때문에 모기 개체수가 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모기가 성가신 건 무엇보다 물린 자리가 가렵기 때문입니다. 모기가 피를 빨며 뱉은 침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모기에 물린 경험이 적은 어린아이들은 더 괴롭습니다. 모지 마다님, 네. 이거 모지 배치에 보시면 모지가 안 보여요? 붙이는 부위는요, 모기가 잘 안 오는데 안 붙인 부위에는 모기들이 냄새가 잘 안 나기 때문에 물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심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패치보다는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바르거나 뿌리는 기피제를 추천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인증된 그 모기 기피제를 약국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95% 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이 인증이 된 거예요. 다만 영유아에겐 사용할 수 없는 모기 기피제도 있는 만큼 약사의 안내에 따라 구입해야 합니다. 최근 아이들에게 부작용이 없다고 알려진 모기침 제거기, 그 효과도 물어봤습니다. 이미 소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퍼졌어요 벌써. 그렇다고 그걸 빤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입증된 거 아닙니다. 모기에 물렸을 때 역시 약국에서 판매하는 약품을 구입해 바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JTBC 조유신입니다. 나를 사랑하듯 남을 사랑하라.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정신이죠. 오늘 경기도 시흥에선 이런 도산의 정신을 알리는 서핑 수업이 열렸습니다. 조금 특별한 건 서핑을 가르치는 백발의 강사가 도산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꼿꼿한 자세로 파도를 타는 이 남성.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서핑계에선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이름은 필립 안 커디. 60대 백발 이 노인이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And surfing, you do it with many other people, from people all over the world. And, people are stoked. And when you get stoked, it means that you're happy and that you're positive.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하던 도산은 1911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자녀들은 해방 뒤에도 미국 국적으로 살았습니다. 필립은 어머니 고 안수산 씨에게 서핑을 처음 배웠습니다. Tosan's philosophy is also like aloha. And, Tosan's philosophy is like bingore, smiling, and also egieta. So surfing teaches you how to love yourself and love others. 이 노인, 서핑이 도산의 정신과 닮았고 할아버지의 고향에도 알리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Tosan told my mother was to be a good American citizen, but to never forget our family is all born in America. But we all love Korea. We all fought for Korea. 그래서 해마다 광복절쯤 한국을 찾아 서핑 문화를 알렸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만났습니다. 서핑이 낯선 아이들 옆에서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낯선 생김새의 이 할아버지가 도산의 후손이란 설명에 아이들은 갸우뚱했습니다. 그래도 두려운 물속, 손 잡아줘서 든든합니다.
밀어주고 잡아주고 했어요. 재밌었어요. 네, 계속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늘어서 재밌었어요. 필립은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는 도산 정신을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알쏭달쏭했던 서핑과 도산 정신의 연결고리,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렬한 연기로 작품마다 인상 깊은 존재감을 남기는 배우죠. 연기가 숙명이다. 배우 김서영 씨 뉴스룸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스에서 또 뵈니까 느낌이 좀 사뭇 다릅니다.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오늘 그냥 아나운서가 된 기분? 약간 베테랑 아나운서 선배가 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대기실에서 살짝 뵀을 땐 전혀 이제 긴장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의외로 긴장이 안 되네요. 사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의 어떤 그 필모도 찾아봤고 또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내적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원했거든요. 네. 저도 응원하면서 지켜봤습니다. 오늘만큼은 저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꼭 한번 뵙고 싶었던 쌩님. 쌩님이라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좀 어색하진 않으시죠? 제가 했던 또 캐릭터고 또 좋아해 주셨으니까 네, 기억해 주시는 게 그것도 먼저이긴 하겠지만 그 뒤에 또 작품들이 있었으니까 네, 또 그렇게 다른 작품으로 또 불렸으면 좋겠죠. 그 캐릭터로. 네. 그런 마음도 있으시죠. 평소 이제 김서영 씨를 떠올리면 당당하고 카리스마 있는 이미지지만 그러면서도 저는 어딘가 나른하고 어딘가 서늘한 하지만 어딘가 굉장히 여린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 성격은 어디가 좀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한테 정말 묻는다면 저는 여린 것 같아요. 전형적인 뭐랄까요? 외강, 내용 맞으시죠? 그런 것 같아요. 작품에서 캐릭터를 만날수록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평소에 좀 낯도 좀 가르시는 편입니까? 가리는 것 같아요. 여럿이 막 이렇게 어울리는 걸 확실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스스로가 따이기를 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 홀로 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을 하다 보니까 외로움보다는 고독에 가까운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쁜 지점이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갔을 때 고독도 떠안고 가면 성장하게 된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래서 홀로 있어도 즐거운 것 같아요. 보통 근데 내향적이신 분들이 홀로 있을 때 에너지를 채우고 그 에너지로 이제 일을 할 때 하죠. 맞아요. 이렇게 뿜어내시는. 네. 저도 약간 그런 편이라서. 네. 갑자기? 그래서 요즘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작품마다 이제 주로 뭐랄까요, 센 캐릭터를 좀 하시다 보니까 연기하실 때 굉장히 좀 지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치지 않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야 오는 결과물과 그리고 또 캐스팅한 분들 그리고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한테 저는 그 책임감으로 그 성실함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너무 저를 또 힘내서 가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연기하시다가 오늘 왜 생각보다 별로 많이 힘들지 않지 그러면 내가 좀 덜했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십니까? 자기 검열을 하고 있죠. 이게 마지막인 작품, 이게 마지막인 캐릭터라는 신념을 갖고 캐릭터를 온전히 하는 것 같아서 그런 제가 어떤 타인한테 어떤 주위에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저 자신한테 어떤 주는 숙제인 것 같아서 그 숙제를 잘 해냈을 때 오는 쾌감 아시잖아요. 네. 주어진 거에 대한 어떤 스스로만의 성실함? 맞아요. 네. 최근에 이제 영화 비닐하우스 돌아오셨습니다.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노부부를 간병하는 요양사로 나오는데 시나리오를 읽을 때 되게 힘들게 읽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가 분명히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저희 영화가 뭐 고령화, 그다음에 치매, 그리고 뭐 약자 얘기들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약자 얘기다 아니다라는 게 좀 마음은 사실 좀 쓰려요. 그냥 우리가 맞닥뜨리고 알아야 하는 얘기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런 일이 내 앞에서 누군가가 보인다, 그런 일들이 보인다 그러면 격려하고 안아봐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정도의 생각으로 이 시나리오를 봤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외면하지는 말자. 그리고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 꿈과 희망은 당연히 있다. 너무 단순하고 뻔한 말일 수 있지만 그랬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 중에 작은 바람이라면 영화에 많은 발자국이 찍히면 좋겠어요. 저 이 표현이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 많은 발자국이 이미 찍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립영화로서 기록을 좀 세우고 있고요. 김서영 씨가 또 그런 작품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많은 힘을 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힘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캐릭터를 연기하실 때 성장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그 작품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만 저는 그걸 현실로 밖으로 뛰쳐나오게끔 대중들과 공유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럼 하셨던 작품들의 주인공들은 다 이미 좀 살아있군요. 저한테는 살아있죠. 같이 아파했으니까 그리고 같이 기뻐했으니까 남아있죠. 그런 변호사 역할을 했으면 그런 좋은 변호사를 어딘가에서 멋지게 활동하고 있겠지. 그래서 뉴스를 틀었을 때 그런 소식이 나오면 너무 기쁘고 반가우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혼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런 역할들을 멋지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변호사, 제가 원하는 정치인, 제가 원하는 비닐하우스에 살아도 꿈이 있는 사람들. 김서영 씨는 사실 멋지다라는 수식어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지만 가장 애착이 가는 수식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리는 건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제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지는 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저의 좀 중심이 좀 센 편인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확실한. 그래서 모든 걸 쏟아내는 이 배우의 연기를 믿고 보겠다. 그 말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믿고 보는 배우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느낄 수 있는 어딘가 살아있다고 함께 믿는 거를 도와드리는 그냥 매개체인 걸로 그렇게 하도록 변하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그대로 늘 그랬듯이 제가 늘 그랬듯이라는 말도 참 좋아하거든요. 늘 그랬듯이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말이 김서영 배우에게 정말 찰떡같이 맞는 말이네요. 전적으로 믿고 보면 되겠네요. 오늘 대화를 듣고 있으니 그렇네요. 네, 앞으로도 믿고 보는 김서영 씨의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